제 영상을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호주를 가기 전과 후에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스타일에 대해서 왜 스타일이 달라졌냐? 시도해보는데 어려움은 없었냐? 어떻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았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항상 호주에 갔으니까 호주 스타일을 시도를 해봤고 잘 어울려서 계속 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 스타일에서 호주 스타일을 처음 시도할 때 그 사이에 약간의 마음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한국식 화장이랑 호주식 화장, 그러니까 서양 화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파운데이션인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베이스를 바를 때 본인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게 해가지고 약간 하얗고 뽀용하게 만드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로 서양권에서는 조금 어두운 베이스를 사용해서 톤을 오히려 다운시켜줘요. 이렇게 어두운 피부, 텐이 된 피부처럼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하고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하얗면은 창백해 보이고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 같다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이랑 서양이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살이 좀 덜 타기 위해 가디건 같은 거 입고, 서양 친구들은 오히려 태닝 오일 바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더 태우려고 하면서 맞아, 나 휴가 갔다 왔어, 나 바다 가서 온몸을 이렇게 다 탈 정도로 신나게 놀고 왔고, 나는 이렇게 활동적이고 휴가도 즐길 줄 아는 좀 멋진 사람이야, 좀 이런 느낌을 태닝된 피부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메이크업 할 때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가루,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랑 쉐딩, 하이라이터를 쓰는 반면에 외국 메이크업에서는 리퀴드 타입의 쉐딩, 블러셔, 하이라이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립 바를 때에도 외국 제품들이 조금 더 꾸덕하고 글로시하고 약간 누디, 뮤트한 계열의 틴트나 립스틱보다는 글로스를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호주 햇볕 아래 있으면서 많이 타기도 했고 일부러 태우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톤 다운된 화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하얘거든요. 한국에서 원래 피부톤도 막 21호도 어두워가지고 18호 이렇게 밝게 쓸 때도 있었고, 이제 호주에 가기 전까지는 태닝된 피부의 매력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일부러 태운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호주를 처음에 갔을 때에도 마트를 구경을 하다 보니까 태닝 오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태닝 오일? 저런 건 대체 왜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올렸던 호주 워홀 가는 법 A부터 Z까지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면 정말 하얗거든요. 게다가 그 시기가 딱 제가 퍼스널 컬러를 여름 쿨톤 라이트로 진단을 받은 직후였어요. 그래서 완전 여쿨라 그 자체의 화장을 하고 호주에 가서도 초반에 그렇게 완전 여쿨라 그 자체로 다녔어요. 제가 호주에 가자마자 딸기 농장을 들어갔었잖아요. 그 시골 농장이 있으면서도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 하나가, 뭐 마트나 식당 이런 데를 가가지고 호주 여자애들을 볼 때면 완전 이렇게 펄럭펄럭 나비 같은 속눈썹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아트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길게 원 컬러를 하거나 프렌치 스타일의 네일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런 게 호주에서는 유행인가 보다 해가지고 농장에서 나오는 시기에 속눈썹 연장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유행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일도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완전 한국 여쿨라 스타일의 속눈썹이랑 네일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브리즈번에서 시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외국 애들이 항상 이렇게 톤 다운을 시켜두고서 볼륨을 주고 싶은 부위에다가 밝은 색깔의 컨실러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주로 리퀴드 쉐딩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광대를 쳐가지고 광대를 오히려 좀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코 쉐딩까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브리즈번에 갔을 때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로 호주를 간 거였다 보니까 한국 펍에서도 잠깐 일을 하고 중식 파인다이닝에서 일하고 이렇게 호주 내 아시안권 문화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좀 늘었다 생각이 되는 시점에 너무 일하고 싶었던 오지 레스토랑에 저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쓰고 막 3번씩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영어가 늘었다고 해도 또 완전 오지 애들이랑 호주 애들이랑 일을 하는 환경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뭐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죠. 누가 봐도 너무 외국인이고 영어가 막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손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고 같이 일하는 애들도 저를 자기네들 무리에 막 끼워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손님이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의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금 장신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한 나이 많은 백인 아저씨가 엄청 어리고 약간 무섭게 생긴 여자를 데리고 온 그런 커플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피앙새가 너가 너무 아름답대. 근데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혹시 게이샤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게이샤는 일본 기생을 말을 하는 게 게이샤잖아요. 그리고 아마 해외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말투가 있거든요. 약간 영어권 특징인 것 같은데 백인 친구들이 뭘 얘기할 때 진짜 순수하게 뭐가 궁금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할 때의 그 칭찬 말투, 질문 말투랑 걔네가 뭘 비꼬고 싶어서, 놀리고 싶어서 얘기를 할 때의 그 말투가 완전 달라요. 미드나 하이틴 영화 이런 데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누가 야, 너 그 스웨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디에서 샀어? 고마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 대박. 너무 유니크하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씬들 하이틴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제 너무 그런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아름답다. 내 젊고 예쁜 피앙새가 물어봐서 그러는데 너 혹시 게이샤야?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난 게이샤가 아니고 심지어 나는 일본인도 아니야. 난 한국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난 너가 너무 하얗고 스타일이 누가 봐도 게이샤 스타일이어서 당연히 너가 게이샤인 줄 알았어.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는 게이샤한테도 편견 없고 스트리퍼한테도 편견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가 아 그래? 미안해. 뭐 나는 잘 몰라서 너가 그냥 일본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 저 사람이 게이샤가 뭔지 잘 모르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거기에다 대고 너가 스트리퍼여도 편견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면 누가 봐도 너무 저를 놀리려고 한 그냥 인종차별적인 말인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니야 하고 왔는데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이제 눈화장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사실 호주는 다인종 국가니까 아시안이 되게 많아요. 브리즈번에도 아시안이 엄청 많아서 식당에 아시안이 일하고 있다 이거를 막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제가 거기에다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만만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가 스타일이 너무 하얘서 게이샤인 줄 알았어 이 말이 이제 자꾸 귓가에서 맴도는 느낌인 거예요. 누가 봐도 외국인 같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더 내가 만만했나? 내가 좀 호주에서 나고 자란 아시안 교포 같은 스타일이었으면은 내가 영어를 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인 거를 모를 테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어떤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듣거나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내가 당했다 한다고 해도 절대 그 인종차별을 한 사람의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그 차별을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대놓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탓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죠. 절대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당한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완전 교포, 뭐 이민 2세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똑같은 호주 사람처럼 내가 생겼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한국 뭐 이민한 친구들, 교포 친구들의 스타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피부 톤이 다 태닝된 피부로 어둡게 톤 다운이 된 피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한번 태닝을 시도해볼까? 한국에서는 절대 안 했던 태닝이지만 다들 태닝된 피부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내가 완전 호주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했던 피부 태우기를 이제 해보기 시작했어요. 태닝 오일을 내가 내 돈 주고 내 손으로 사서 한번 피부를 태워보기도 하고 파운데이션 톤도 낮춰보고 머리도 그때 이제 확 한번 잘라도 보고 옷 스타일도 완전 호주한 옷가게에 가서 좀 과감하게도 입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 스타일을 바꾸고 나니까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험이 없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스타일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무례한 사람들은 항상 만났고 영어가 훨씬 더 늘어서 소통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지고 나서도 어떤 무리에 들어갔을 때 배제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어떠한 배제의 문제 같은 거는 절대 그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스타일이 조금 얘네가 볼 때 구려가지고 너무 외국인 같은 스타일이라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건 무례한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점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또래 친구들한테 제 새로운 스타일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별로 저한테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번 바다에서 완전 태우고서 파운데이션 톤도 낮춰서 가니까 너 어디 놀러 갔다 왔나 보다. 너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너 태닝 되게 잘 됐네. 잘 어울린다. 너 이 옷 어디서 샀어?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스타일을 완전 바꾼 상태로 제가 브리즈번에서 멜버른으로 이동을 했는데 멜버른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야, 나 브리즈번에 있었을 때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똑똑해 보이고 훨씬 머추얼해 보이고 훨씬 핫하다. 이런 반응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롬앤에서 새로 나온 블러셔인데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봤거든요. 완전 풍선껌 냄새나.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런 스타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종차별은 절대로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는 사람의 문제다. 두 번째로 내가 이런 스타일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구나.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짧고 태우고 진하게 이런 스타일을 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새로운 스타일링의 가능성을 찾은 기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나서 전에는 아예 시도해볼 생각을 안 했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막 시도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호주에 있으면서 제가 히피펌도 해보고 멀렛, 병지컷 머리도 해보고 한국에 비해 옷을 입는 거에 대한 제약이 좀 적은 느낌이거든요, 호주는. 내가 배를 까던 가슴을 까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옷 스타일도 트라이를 해보고 탈색이나 붙임머리 같은 것도 해보고 결국 돌고 돌아서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검정 똑단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정착을 하기는 했지만, 전에는 엄두도 안 났던 거를 막 시도를 해보면서 결국 베스트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꼈던 건 생각보다 이 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영역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한국 스타일이 가장 익숙하니까 모두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게 예쁜 거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한국 안에서만 유효한 거더라고요. 한국 밖으로 나와서 그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장소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되게 예쁜 스타일이 어떤 나라에서는 되게 매력 없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호주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을 때 호주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한테 반응이 엄청 안 좋았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애들이 하은아 제발 그 속눈썹 좀 떼라. 제발 파운데이션 색 좀 바꿔라. 나 어젯밤에 너 유튜브 옛날 영상 봤는데 너 그 초창기 때 진짜 예쁘더라. 지금 별로다. 이런 피드백을 정말 호주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면 지금이 훨씬 똑똑해 보이고 훨씬 성숙해 보인다. 지금이 훨씬 핫하고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 멋있는 거고 어떤 스타일이 부담스러운 건지는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문화권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기준인 거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문화권별로 유행하는 거, 쿨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 기준들이 다른 게 너무 재밌고 어쩌다가 이런 다른 기준이 생겼을까?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다른 기준들을 저한테 트라이를 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스타일들을 한 번씩 다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중동에 가면 중동 스타일 시도해보고 싶고 인도에 가면 인도 스타일 시도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 스타일들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다시 톤 밝게 할까? 애교살 뽀용한 이런 화장을 다시 할까? 실제로 호주에 지낼 때보다 지금 스타일이 조금 더 한국스러워지기도 했고, 입술은 요거 발라줄 건데 그 전소민 님이 만든 브랜드 글립에서 나온 글로스거든요. 꾸덕하고 끈적하고 광 돌고 한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 외국 스타일의 글로스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건 외국에서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였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메이플 글레이즈 색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에 뭐가 올라가 있는 느낌을 좋아하고 엄청 무거운 제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글로스는 오히려 저한테는 그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데 근데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는 딱 적당한 끈적임, 적당한 무거움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왜 그런 문화적 차이 같은 걸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꼈냐면 사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모든 문화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그 이민자들의 문화가 너무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그 나라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거기에 원래 존재하던 룰, 원래 존재하던 그 문화를 리스펙하고 따르고 해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동화되는 과정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헤어 마스카라로 앞머리 같은 것까지 정돈을 해줘 볼게요. 근데 그 문화 차이라는 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눈에 딱딱 보이고 교통 정리를 하기가 되게 쉬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외국에 살아보니까 문화 차이는 그렇게 단순하게 교통 정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타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평생을 쿨하다고 생각해서 고수해왔던 나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이 어떤 문화에 가면은 전혀 쿨한 스타일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절대 못해 라고 생각했던 스타일이 오히려 쿨한 스타일이어서 막 생각지도 못한 걸 트라이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옷 입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보통 한국에서는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어서 다리를 드러내는 거는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가슴이 너무 파진 옷을 입으면 좀 부담스럽고 노출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권 국가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파진 상의를 입어서 가슴을 드러내는 거는 그냥 뭐 캐주얼한데 짧은 하의를 입어서 다리를 많이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노출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TPO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에만 한정을 했을 때도 문화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스타일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식사 문화,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 시스템 차이, 건강이나 청결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것까지 막 다 생각을 하면 어떤 다른 나라에 이주를 해가지고 그 나라 문화에 녹아들어서 산다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어렵고 신경 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고 그 문화에 적응하고 그 문화를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 저를 그런 상황에 던져놓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문화를 보러 여러 가지 나라에 가보고 싶고 거기에서 다양한 스타일도 시도를 해보고 싶고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언젠가 살게 될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존중하고 녹아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나라도 내가 원래 온 나의 뿌리, 한국 문화에 대해 오픈이 되어 있고 내가 외국인으로서 약간 문화적인 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그런 환경인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스타일을 바꿔야겠다고 왜 시도를 해보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종차별 경험과 문화 차이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은 제 한국 스타일이 더 좋은지 호주 스타일이 더 좋은지 댓글로도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